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번들 렌즈 사지 마라 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반성하는 측면에서 제가 번들 렌즈를 한번 사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번들 렌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가져온 번들 렌즈는 이제 캐논의 번들 렌즈고요. 캐논 크롭의 1845 f4.5에서 6.3까지 되는 번들 렌즈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여러 가지를 좀 찍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화질도 준수하더라고요. 제가 화질 테스트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얘가 엄청 떨어진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간단한 렌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8mm 최대 개방 중앙부 주변부는 생각보다 훌륭하고요. 극 주변부는 살짝 떨어지는데 F8에서는 극 주변부도 꽤 괜찮아지고요. F11에서 화질이 살짝 떨어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F16부터는 확실히 화질이 극단적으로 저하되고 F22부터는 화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양상은 다른 화각도 마찬가지인데 24mm, 28mm, 35mm, 45mm 전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캐논의 번들 렌즈는 F11까지는 꽤 쓸만하고 F16부터 화질이 극단적으로 저하되는 렌즈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F22, F25, F29 이런 조리개 구간이 있더라도 기왕이면 안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색수차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18mm에서부터 초록색 색수차가 좀 보이죠. 망원으로 갈수록 좀 더 심해지긴 하는데 일상 사진을 찍을 때 엄청 심하다라고 느낄 순 없지만 확실히 번들 렌즈의 한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광 상황에서도 찍어봤는데요. 빛번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번들 렌즈의 어쩔 수 없는 한계처럼 보이는데 역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에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번들 렌즈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요즘 번들 렌즈 꽤 괜찮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번들 렌즈를 이제 계속 제가 쓰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번들 렌즈 초보가 쓰면 안 되겠다. 또 논란이 되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번들 렌즈의 장점이랑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서 왜 초보가 쓰면 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번들 렌즈를 사진 초보 때 접했거든요. 그때 실망을 많이 해서 고급 렌즈로 가면은 내 사진 실력이 많이 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급 줌 렌즈를 샀는데 결국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여러 렌즈를 쓰다 보니까 결국엔 내 손이 문제였구나 라는 걸 이제 좀 깨달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렌즈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나의 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이 번들 렌즈 가볍습니다. 작고 가볍거든요. 물론 이제 절대적인 크기가 작은 건 아니에요. 1845잖아요. 그러면 1845면은 한 28mm부터 70mm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한 크기에 줌을 당겨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의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화각을 아주 싸고 가볍게 찍을 수 있는 건 결국에 번들 렌즈밖에 없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 이 번들 렌즈들은 손떨방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R7은 기본적으로 손떨림 방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카메라라서 큰 차이점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캐논의 R10이나 니콘의 크롭 카메라들은 또 손떨림 방지가 없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을 쓸 때 이런 손떨림 방지의 탑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보통 고급 줌 렌즈들은 탑재를 안 해주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번들 렌즈는 탑재를 해줘서 꽤 다양한 상황에서 쓰기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이제 끝입니다. 뭐야? 이건 줌 렌즈를 다 똑같긴 한데 어쨌든 얘는 줌 렌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력이 좀 안 느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나요. 네. 보통 이 번들 렌즈를 가장 많이 접하시고 많이 쓰는 게 사진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화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대부분은 화각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 23mm의 화각은 어떻고 35mm는 어떻고 50mm는 어떻고 85mm는 어떻다, 뭐 이런 기본적인 화각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 줌 렌즈를 쓰다 보면 그게 좀 잘 안 되긴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반지 같은 느낌, 다반지.
우리가 답안지가 있어버리면, 공부를 할 때 답안지가 있어버리면 계속 이게 이쪽으로 시선이 가잖아요. 결국에는 초보들은 조금 이런 편한 줌렌즈를 좀 멀리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번들 렌즈들은 가변 조리개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보면은 여기 f4.5에서 6.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4점 조리개가 4.5에서 6.3까지 계속 변한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얘는 18mm에서는 3.5가 되고 24, 28에서는 한 5 정도 되고 35에서 5.6 되고 뭐 45에서 6.3 이게 계속 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계속 수치가 변하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조리개 웃음 모드를 썼어요. 그런데 얘가 줌을 하는데 계속 그 값이 변해. 뭐야 이거 나는 해놨는데 왜 이게 변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초보분들은 이게 왜 변하는지도 모르고 가변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변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맞춰줘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급 줌렌즈들은 고정이다 보니까 그냥 조리개 맞춰놓고 셔터 스피드나 ISO만 내가 아래서 맞추면 되는데 얘는 계속 변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렌즈가 어두워요. 조리개가 F1부터 1.0부터 시작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리개가 어두운 건데 얘가 4.5잖아요. 꽤 어두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찍을 때 제가 밤에도 찍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약 50mm 정도를 좋아하는데 50mm까지 쓰면은 5.6 정도가 거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밤에 너무 어두워가지고 ISO를 대체 몇 가지 올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뭐 풀프레임은 좀 나을 수 있지만 크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ISO에 취약한데 높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신 분들이 밤에도 선명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선명하게 안 나오니까 좀 카메라에 대한 즐거움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아웃포커싱이 좀 안 돼요. 우리가 카메라를 살 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건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아웃포커싱이거든요. 번들 렌즈들은 보통 F값이 높으니까 아웃포커싱이 좀 안 돼요. 제가 아웃포커싱을 예로 최대 망원에 나와 피사체의 거리를 조절해서 아웃포커싱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최대 망원. 아웃포커싱이 중요한 거는 뭐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내 사진 실력을 좀 감춰줄 수 있거든요. 아웃포커싱이 돼야, 예를 들어 내가 구도를 좀 잘 못 잡았어. 근데 아웃포커싱이 돼. 그러면 이 사진 뒷배경이 확 날아가 버리니까 내 사진 실력이 좀 부족한 게 좀 감춰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웃포커싱이 안 되면 내가 구도를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수평 수직 잘 맞춰야 되고 뭐 내 뒷 배경이 뭐 어지러운 게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이제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오거든요. 번들로 이렇게 잡으려면 사진 실력이 꽤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번들을 찍었을 때와 지금 제가 번들을 썼을 때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번들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진을 좀 잘 찍으신 분들일 거예요. 초보분들은 정말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나는 아웃포커싱 하고 싶은데 왜 아웃포커싱이 안 돼? 나는 저 카메라 유튜버처럼 아니면 저 인스타의 작가님들처럼 저런 사진 찍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나와? 카메라는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이제 흥미를 좀 잃으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초보분들이 좀 흥미를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번들 렌즈는 기왕이면 초보 때는 조금 넣어두시고 좋은 렌즈를 먼저 써보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번들 렌즈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예전에 제 생각과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그때 당시에 손이 모자라서 내 보는 눈이 부족해서 번들 렌즈가 그렇게 안 좋았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이제 옛날처럼 이거 쓰레기다는 아니지? 쓰레기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제가 너무 이제 건방진 말이었고 꽤 괜찮다, 쓸만하다인데 낮에예요. 낮에만. 밤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아마 근데 많은 초보분들이 번들 렌즈를 쓰시면서 이것저것 애로사항이 좀 많으실 거예요. 워낙에 제가 써보니까 어려운 렌즈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거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번들 렌즈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분들한테는 항상 이 렌즈 말고 조금 더 좋은 렌즈를 써봐. 이거는 좀 핸드폰이랑 완전 다를 거야. 이렇게 한번 추천해 보시면 카메라로 찍는 사진에 대한 즐거움을 또 아시고 또 계속 사진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번들 렌즈는 정말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뭐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초보분들은 뭐 다른 거 좋은 거 쓰시고 이제 고수분들은 좀 가볍게 나가고 싶을 때 이렇게 번들 렌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